이번 화는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화였습니다. 가필의 수화가 누나처럼 밋밋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도망치자고 하자 스바루는 그러지 않고 로즈월을 만나러 갑니다. 반드시 로즈월에게 확인해보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스바루는 베티가 적이 되는 건 가혹한 일입니다. 로즈월은 그녀가 마녀교도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복음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 말은 전에도 들은 말이지만 지난번에는 정신이 없었던 탓에 말하진 못했습니다. 로즈월은 부족한 모양이라며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하죠. 로즈월과의 대화에서 로즈월은 수상한 점 3가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스바루가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라고 말하는 점을 로즈월은 흥미롭게 듣습니다. 나중으로 미뤘다는 말은 보통은 얘기가 끝나면 도망치겠다 라고 해석되겠지만 스바루에 한해선 수틀리면 다음엔 너와 만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선택지를 고르겠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로즈월은 전에도 그렇고 사망회귀를 알고 있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스바루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분명 로즈월은 질문을 하라고 했다라는 말은 스바루가 사망 기환을 했기에 이 루트에서 처음 전한 말입니다. 스바루가 뭔가 짚히는 듯한 표정을 짓자 로즈월은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듯한 말을 합니다. 스바루가 우리의 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너희는 내 편이라고 합니다. 스바루가 원했던 답은 난 너희의 적이 아니다 혹은 나는 너희의 편이다 였겠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죠. 이 말은 로즈월 입장에서 스바루를 아군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바루 입장에선 로즈월이 적이어도 맞는 소리입니다. 셋이 함께 어떻게 탈출할지 고민하지만 가피리와 그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세게 나가겠다는 관용구. 호신의 반한 낙양의 호신은 황무지의 호신이라고 불리는 아나스타시아의 조상입니다. 항복할 셈이 없기에 람과 오토는 적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람과 오토가 말도 하지 않고 호흡이 맞는 건 동등한 수준의 판단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자는 람뿐만이 아니었지만 상대가 가필이었죠. 2번, 오토가 스바루를 민 횟수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두 번째는 스바루를 살리기 위해입니다. 그렇게 2등분이 된 오토와 마을사람 파트라슈까지 희생당하고 죽어야 했지만 어째선지 휘석이 빛나 감금되었던 장소로 돌아가집니다. 밖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다리가 풀려 쓰러지기까지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끝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디에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적인 성역, 그 가운데 흰 토끼만이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그것에게 온몸이 파헤쳐지고 물어뜯기며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돌아온 스바루는 에키드나의 다과회에 초대받게 됩니다. 다과회 초대 조건은 지식욕을 강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는 더 강하게 원해야 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태어난 스바루, 전에 마신 드나차 덕분이었습니다. 대화를 기억하는 대신 스바루가 어떤 대가든 주겠다고 하자 에키드나는 얼굴을 붉힙니다. 그녀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는 건 무언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스바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다과회라고 함은 성역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스바루의 사망귀환 포인트는 첫 번째 시련을 깬 직후죠. 첫 번째 시련을 해결하면서 에키드나와도 만났습니다. 따라서 저번 다과회에서 만난 직후가 아니라 첫 번째 시련을 넘은 직후라고 해야 맞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도 역시 다과회 직후가 아니라 첫 번째 시련을 넘은 직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기에서도 선례가 있었죠. 블루레이판이 나오면 수정되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스바루는 사망회귀를 입에 담으면 에키드나가 죽는 거 아닐까 망설이지만 그녀의 말에 시험해보게 됩니다. 여기 오게 된 후로 죽어서 되돌아가 항상 혼자 해결해 나가는 스바루에겐 이것이 가장 큰 힘듦이었고 털어놓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내몰린 스바루였지만 그걸 알아주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마음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힘들어했지만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었죠. 알고 있어라는 말, 그리고 알고 싶어라는 말,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바라는 탐욕의 마녀 에키드나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대사는 알고 있다라는 에키드나의 대사죠. 그 전에 알 수 없는 문자로 나타나는데 이건 이 세계 문자로 영어로 번역하면 와카테루, 알고 있어가 됩니다. 빙결의 인연에서의 연출과 똑같습니다. 이번 화는 진수성찬 같은 화였습니다. 이야기의 진행 속도와 내용의 알참, 흥미를 돋구는 적절한 수준의 떡밥, 준수한 작화와 연출, 미지로부터 오는 공포와 구원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화에도 손수건에 대한 어필이 있었는데 작품에서 상징적인 물건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플래그가 지나면 안 나오기 마련입니다.
손수건이 서로의 상처를 지혈해주는 용도로 쓰였지만 죽음으로써 지워져 버렸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라는 뜻인 손수건이지만 이번 화에서도 보여준 걸로 보아 아직 손수건의 용도는 남아있고 중요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스바루가 사망 귀환 후 머리를 박은 것은 잡아먹힌 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착란입니다. 에키드나의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죠. 작가는 작은 생물에 잡아먹히는 것이 제일 무서운 죽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바루는 무수한 작은 이빨이 모여들어 온몸이 잘게 잡아먹혔죠. 밑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토끼는 체내에서 장기를 들쑤시며 수많은 토끼들은 스바루를 겉과 속으로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가 먹힐 때까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수천 마리로 보이는 이 토끼와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 건 적지 않은 연관이 있겠죠. 로즈월의 수상한 태도, 베티의 그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필이 말한 성역의 눈은 무엇인가? 왜 휘석이 스바루를 이곳으로 데려왔나? 마을 사람들이 없어진 이곳에 눈이 덮인 이유와 토끼가 있는 이유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키드나의 얼굴을 보니까 그전까지 느꼈던 감정들이 싹 내려가고 편안해지네요. 차의 효과로 차분해지고 게다가 듣고 싶었던 말까지 해주니 스바루는 얼마나 마음이 풀렸을까요? 그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이상으로 8화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